다 볼 수가 없어서 2022년 그 대통령 선거를 봤습니다. 대통령 선거를 보았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.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할 때 후보가 12명이더라고요. 제가 그 12명의 후보를 다 분석했습니다.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그 254개 지역구 있죠. 해운대구, 사상구, 부산 진구 이런 게 254개 됩니다. 그걸로 분석한 게 아니고 동으로 분석했습니다. 계금동, 당감동, 부전동, 부전 1동, 부전 2동, 범일동, 서울의 신사동 뭐 이런 동으로 다 분석했더니 동이 우리나라에 3,511개가 있습니다. 그 3,511개를 12명의 후보를 다 분석했습니다. 제가 이재명, 윤석열로 시작하면 모든 분들이 또 뭐 민주당이 더 많이 갔네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심상정 후보부터 시작했습니다. 심상정 후보도 사전투표하고 본투표를 봤을 때 본투표 성적이 80%가 더 좋습니다. 같은 동. 그러니까 치자면 여기 부전 1동을 봤습니다. 부전 1동을 봤더니 사전투표에는 심상정 후보가 2.4%가 나왔다면 본투표에는 뭐 한 4% 정도 나온 겁니다. 그러면 이 경우에 심상정 후보 부전 1동은 본투표가 성적이 좋네. 이런 식으로 제가 3,511개 전국의 동을 다 분석했습니다. 심상정 후보의 경우 80%가 본투표가 성적이 좋습니다. 그 다음 허경영은 더 심합니다. 우리나라 전국 3,511개 동 중에 91%가 허경영의 성적이 본투표에 더 좋습니다. 단 10%만이 사전투표가 더 좋습니다. 그 다음 후보들이 많습니다. 조원진 후보, 그 다음 오준호 후보, 김재현 후보, 이경희 후보, 이경재 후보, 뭐 하여튼 이름을 다 알 수는 없는데 12명이 있는데 다 했더니 다 본투표 성적이 좋습니다.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. 나머지 밑에 있는 되게 이름 없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 일가친척이 있어서 알고 찍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죠. 가서 나는 1번도 싫고 2번도 싫고 3번도 싫고 다 싫어. 5, 6, 7, 8번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찍어야 돼. 빵! 그렇게 찍는 것조차 다 본투표 성적이 좋습니다.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와 그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이재명의 경우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92% 본투표 성적이 좋고 단 8%만 사전투표 성적이 좋습니다. 이제 대망의 이재명입니다. 이재명의 경우는 우리나라 3,511개 마을 중에 3,413개의 마을에서 읍면동에서 사전투표 성적이 좋습니다. 그 12명의 후보 중에 사전투표 성적이 더 좋게 나온 사람은 오직 이재명 후보 1명. 그것도 97.2%. 전국 3,511개 중에 3,413개가 사전투표 성적이 좋습니다. 오직 이재명 외에는 나머지 11명은 다 본투표 성적이 좋습니다. 40분에 그러면 본투표 성적이 이재명의 경우 본투표 성적이 좋은 것은 9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. 그 읍면동을 살펴보았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. 다 조그맣습니다. 그 마을 사람의 숫자가 단 1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조작을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. 치다면 신안 염전 같은 겁니다. 100년도입니다. 사람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곳입니다.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게 있습니다. 그 98개, 단 7.8%에 되는 98개 동 중에 55개가 경상북도입니다. 그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마을 사이즈가 작지도 않습니다. 제법 큽니다. 2,000명, 3,000명, 5,000명, 어떤 곳에는 10,000명, 20,000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.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의 조작을 막은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여기 와 있는 분들은 아시죠? 사전투표 조작이 되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도 많고
이재명 후보도 그때 표를 그런 식으로 많이 얻었고, 작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표를 많이 얻어가서 190 이상을 얻어갔죠.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다 묻습니다, 우리한테. 야, 너네들 부정선거, 조작선거 말은 하지만 그 선거가 조작됐다며 왜 이재명이 떨어지고 윤석열이 뽑혔나?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고 말해줘야 됩니다. 마지막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직전에 이루면서 미리 만들어뒀던 사전투표 용지를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. 그게 하나고, 두 번째는 경상북도에서 조작 실패입니다.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다시 한번 우리 반복 복습을 우리라도 해야 됩니다. 자, 사람들이 물을 때, 야, 그러면 왜 이재명이 떨어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에 단속되었냐? 첫 번째는 뭐라고요?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마지막에 이루어져서 다시 투표지를 다시 찍어내야 했던 거예요. 또 하나는 뭐라고요? 경상북도에서 조작 실패. 장갑 하나 가져와. 경상북도에서 조작 실패를 해서 이재명이 떨어진 겁니다. 다음에는 이런 선거가 있을 때 경상북도에서만 그 조작 실패를 만들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국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 투표 조작을 막아야 합니다. 부산에서도 우리가 이 조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? 막아야 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혼자서 분석을 하고는 이 조작됐다는 걸 알고 이걸 알리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.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개헌 이후니까 12월 초입니다.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서 분석하는 거 또 뭐 한 1, 2주 걸렸습니다. 그걸 알리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했습니다. 그때 사람들이 밑에 댓글을 달더라고요. 그거 더 카르텔 박주현 변호사 그걸 보라고. 안 봤어요. 왜냐면 나는 이미 알고 있어, 부정선거인 걸. 굳이 내가 그걸 봐야 하나? 요거 좀 그러다가 1월 6일 날 황교안 전 총리님께서 대국민 토론회 하는 걸 봤습니다. 볼 때 또 앉아서 그 생각했습니다. 거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 게 아니고 다 우리 믿는 사람들, 뭐 하나 말할 때마다 네 맞습니다,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맺히는 사람들. 좀 답답했어요.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왜 또 다 우리 아는 사람들만 있지? 거기에다 나 같은 사람, 나 부정선거 이미 알고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왜 이걸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야 되는데.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진짜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.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. 보다가 나 혼자. 전한기 선생님께서 이번에 거기 유튜브에 요번 두 번째 날 때 울고 불고 자기가 퉁퉁 부은 눈으로 말했죠. 저 그 기분 이해 갔습니다.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전에 이미 부정선거를 좀 아시던 분들이 법정까지 여러 번 갔습니다. 126개 곳에서 부정선거라고 이거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그것도 돈이 제법 든다고 합니다. 근 500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을 126곳에서 그거를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에서 심지어 나머지 121곳은 투표지를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그거를 투표지를 열어볼 필요도 없다고 다 덮었다고 합니다. 5곳에서만 겨우 열어봤는데 그 5곳 열어봤는 것도 가봤더니 투표지가 다 바뀌어져 있어요. 한 곳씩 한꺼번에 열었는 게 아니고 한 곳씩 가셨다고 합니다. 한 곳에 가봤더니 첫날에는 하나도 접혀진 흔적이 없는 빳빳한 벽돌, 빳빳한 형상 기억종이 그것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. 야, 이거 한 번도 접혀지지 않은 이 빳빳한 거 나올 수 있니? 이건 아니야.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음 거가 또 열렸습니다. 다음 투표지 여는 곳에 열어봤더니 이제는 이게 살짝 눌려져 있는 거예요. 다 접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좀 눌러놨는 거예요. 그리고 그쪽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가 1900표가 찍혀 있는 그 한 동이 있습니다. 뭐 서울에 무슨 은평구가 뭐 이런 데인데 거기에서 1900개의 사전투표지가 나왔는데
그 중에 1000개가 일장기 투표지입니다. 그게 뭐냐면 투표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똑똑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 투표관의 도장이 만년 도장이라 해서 인주를 찍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거기 찍어주시는 도장이 인주 찍는 게 아닙니다. 만년 도장이라고 해서 도장 안에 약이 있어서 그냥 콩 찍으면 되는 겁니다. 너 바람이 많이 불어. 그런데 누군가 투표 조작을 하다가 그걸 모르고 인주에다 찍은 거죠. 인주에 찍고 이걸 찍고 인주에 찍고 이걸 찍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뭉개져가지고 투표관리관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느 동인지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빨갛게 동그랗게 찍혀서 그걸 일장기 투표지라고 부르는 겁니다.